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추승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신규 유튜브 채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들어서만큼 국민들께서 혼란에 빠지신다거나 또 고민하고 좌절하시거나 또 비탄에 잠기는 이런 사례가 일찍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953년 6.25 전쟁이 휴전한 이래 현재 제2의 6.25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낙동강 전선마저 무너져버린 상태에 지금 부산시 정도가 하나 남아있는 이 수준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나라는 반드시 되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소중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는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유지해낼 뿐만 아니라 더욱더 융성 발전하여서 후세들에게 영광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확고부동한 자신감과 확신에 찬 이야기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으로 납치가 되어 지금 감금되어 있는데, 참 트럼프가 다음과 같은 일을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3월달 중으로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게 되는 그 일을 맞이해서 복귀 축하 특사를 지금 파견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봤더니 바로 핏 헤그세스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방한하여 핏 헤그세스는 이재명과 문재인의 신병 인도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이 자들이 갈 곳은 어디죠? 잘 가봐야 쿠바에 있는 감옥소, 아니면 지금 엘살바도르로 지금 더 많은 지금 감옥을 증설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를 간다 그러면 퍽 다행인 텐데, 지금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까지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이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은 3월 1일이 되고 벌써 1년의 6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대 복귀하는 사무실로에 돌아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음 달 3월 달에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그 대통령의 특사로 오시는 분이 바로 핏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RFA, Radio Free Asia 같은 아시아 자유방송이나 여타 언론에 알려진 방문 목적은 핏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한국의 조선소의 함정 건조 역량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때죠. 작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역시 똑같은 대한민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 능력과 함정 수리 유지 보수를 위한 대한민국의 MRO 설비와 대한민국의 그 실력 수준을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조대왕함이라는 이지삼이 전 세계에 떠다니는 이지삼 가운데 가장 최신鋭의 가장 뛰어난 함선이라고 미국에서 지금 극찬을 아끼지 않은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도 없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없는 대한민국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굳이 방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조선소 점검을 그냥 보통 미 해군성 장관급들, 해군선 장관 정도 하면 될 텐데, 굳이
미국의 전체 페더럴 거버먼트의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 능력을 보기 위해서 방한한다. 자, 이 말에 여러분들께서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왜 오게 될까요? 자, 이 얘기는요, 간단하게 말해서 피트 헤그세스가 대한민국에 도착하기 전에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라, 이 이야기죠. 그리고 이 목적을,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 나와 있는 수많은 혹은 적지 않은 미국의 비밀 정보 공작관들이 얼마나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겠습니까? 자, 아마도 헌법재판관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과로로 인해서, 즉 윤석열을 탄핵을 인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업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과로하는 사람이 있겠죠. 문형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미선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헌법재판관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심정지를 당하거나 아니면 심장마비를 당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한둘이 아니라 뭐 서너 명씩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전염병 예방주사를 접종한다든지 여러 가지 흰 고무신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는 사례가 많고도 많습니다. 자, 때문에 헌법재판관 서너 명이 과로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 중에 자기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마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헌법재판관들의 행태를 미국에서 이미 다 알고 있죠. 고든창과 타라오 박사가 공동으로 출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을 상세하게 미 전역에 영어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미. 자, 그렇다면 미국의 정보기관의 친구들, 과거 저랑 같이 일을 같이 동행했던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 미국 정보기관의 친구들이 이런 헌법재판관의 자녀들 가운데 미국에 유학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청녀촌에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뭐 미국에 유학을 꿈꾸고 왔다가 미국의 사창가에 팔려나가서 평생을 이제 몸파는 매춘부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아니면은 네바다 사막이나 칼라하리 사막 같은 데다가 묻어놓고 뭐하죠? 사막에 목만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손만 내놓고 묻어버립니다. 자, 아니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게이바에다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한인 대학생들 가운데도 마약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그 마약 사건을 만들어서 관타나모 혹은 관타나모보다 10배나 무섭다고는 엘살바도르, 뭐 이런 감옥에도 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그렇죠. 고든창 변호사입니다. 짱지아돈, 중국 발음 그게 됩니다. 짱지아돈, 올해 74세에 미국 아이비리그제 하나인 코넬 대학을 졸업한 아주 저명한 아시아 전문가, 또 중국 전문가 되겠는데, 이 고든창 변호사께서 지금 한국의 헌법재판관 8명의 사진을 걸어놓고 한 명 한 명 짚어가면서 범죄 사실을 폭로하는 세미나를 며칠 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자, 거기서 지금 문형배 이 녀석의 정말 도발적인 뭐라 그랬죠? 색광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딸아이 같은 아이들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는 이런 관음증 같은, 젊고 어린아이들 아랫도리를 봐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럼 위쪽은 또 봐서는 또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배의 이런 기괴하고도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행태 등등을 창세기 지금 미국에다 알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미선이 같은 경우 소위 소송 당사자 중에 갑을 있으면 갑의 편을 들어주고 을을 패소시키고,
갑의 주식을 미리 사서 떼돈을 벌었는데, 자, 이런 건 전부 다 미국 같으면요, 전부 다 재산 몰수와 함께 그냥 징역형 같은 걸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죠. 딸뻘이나 될까요? 그 여자 중학생들, 일본의 그 여자애들은 뭐 중학생이든 아니든 그 학생 교복 스타일 옷을 입고 그런 뭐 성도색 잡지를 찍거나 뭐 동영상 찍거나 많이 한대요. 근데 그 지금 헌법재판관이란 자식이 말이야, 그런 일본 여자애들 그 팬티 속을 들여다보면서 말이야, 좋아하고 흥분해갖고 말이야, 댓글을 달고, 이런 사실이 적발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현재 지금 도중인데, 이 녀석이 지금 지 판사실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지가 옛날에 지네 대학고등학교 무슨 뭐 밴드인지 어디에 나와 있는 지 글을 삭제라고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고든창이나 타라오 박사가 하고 있는 이 세미나에서 다 공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만 받는다 하더라도 구속입니다. 그러면 문영배의 이와 같은 비리가 영어로 11,000화에 공표가 됐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문형배, 이미선, 이런 김일성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헌법재판관들이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점과 이들이 바로 악마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만들어 씌우는 작업을 이미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국민을 보실 때는 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비호하고 감싸고 하는 얘기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초등학교도 아니고 유치원, 유아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문형배, 이미선, 이런 그 김일성 우리법 연구회 헌법재판관들을 비롯해서 모든 김일성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금융제재가 가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여론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이미 구체적인 몇몇 인간들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제재가 착수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지난날 홍콩의 민주화를 짓밟았던 홍콩의 행정장관 있었죠? 캐리 라미가 하는 여성 하나 있었죠? 자, 그자도 미국으로부터 금융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를 당합니다. 집에 현금을 쌓아두고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자, 은행에서 크레디트 카드로 계산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커다란 더블백이나 여행용 캐리어에다가 돈을 담아서 싣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집을 사고 팔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처럼 현금 거래가 거의 사라져버린 한국 땅에서 현금을 집에 쌓아놓고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금융제재를 당해버린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김일성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금융제재를 당하면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본인이 헌법재판관이면서 금융제재를 당하다 보니까 배우자, 자녀들까지도 모든 전 가족들의 금융계좌가 모두 막히게 됩니다. 막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 자녀들까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정보기관이라는 곳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 미국의 정보기관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공작은요, 기본적인 패턴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미국 땅에 공부다 뭐다 해서 갔다가 미국의 정보기관으로부터 험악한 일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올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종류의 신앙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흙에서 태어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갈 때는 그저 어머니 뱃속에서 떠났을 때는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갈 때는 그저 수의 한 벌 얻어 입고 가는 게 고작 다죠. 돈도 명예도 보석도 금덩어리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권력 가져갈 수 있습니까? 권력도 못 가져가죠. 자, 남자들 같으면 아름다운 애첩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굳이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을 그렇게나 많이 소유를 하고 굳이 험난한 길을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는데 지금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미국 정보기관에는 거는 제가 특정 기관 지적을 안 할게요. 16개 내셔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안에 있는 모 기관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김병주라는 애가 있는데 이 녀석이 지금 육사는 40기로 나와갖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애예요. 그런데 이 김병주가 배신자다, 배신자다라는 얘기가 지금 미국 정보기관 곳곳에서 지금 성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김병주가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냈는데 이 자식이 지금 북한의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에게 딱 붙어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가짜로 위증 교사를 시키면서 이런 기가 막힌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미국 정보기관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병주의 닉네임이 Betrayer, 배신자라고 찍혀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우리 같은 공작관들이 얘 지금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손을 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손금을 본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다른 말을 하면 손톱에 무슨 매니큐어 발라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좌우지간에 조만간에 미국의 특수 분야의 특수요원들이 김병주를 찾아가겠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뭐다?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이다, 혹은 인과응보다, 혹은 독수독과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김병주가 과거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재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를 한두 마디는 할 줄 알겠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 온 인간 살인 병기들하고 맞닥뜨리게 되겠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미국 특수요원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 요즘에 관타나모 호텔이 너무 꽉 차서 10,000원이라 빈자리가 없대요. 그러면 이제 엘살바도르에 있는 새로운 호텔에 가야 되겠죠. 아마도 미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김병주에게도 좋은 방을 하나 잡아서 아주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 데 가서 물놀이, 전기놀이 이런 것도 하면서 저녁으로는 흑형들과 뒤에 그 항문이 얼얼해질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의 아주 버라이티 쇼가 이제 있겠죠, 밤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 CIA, 미국의 중앙정보국에서 손톱만한, 모기만한 사이즈의 드론을 개발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 모기만한 드론에 사람의 신체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병주 키 163, 체중 84kg, 그 다음에 생긴 거는 어떤 모양, 이런 걸 갖다가 다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모기가 그 인식되어 있는 그 신체 정보를 가지고 날아다니죠. 김병주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입력되어 있는 정확한 신체 정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수십만 수백 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김병주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찾아가서 귓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모기니까, 모기만한 사이즈니까. 그러니까 귓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 바로 귀 안에서 빵 하고 터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뇌혈관 파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김병주 씨는 잠잘 때 모기장을 잘 쳐야 되겠죠. 아니면 에프킬라도 뿌리고 모기향도 켜놓고 그러고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점점 여름에 날이 따뜻해지면 일본 뇌염모기가 이제 극성을 부리겠죠. 한 번 물리면 뇌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무섭습니다. 미국에는 다르파라고 하는 미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벌써 몇 세대를 앞서가는 무기를 다 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무기가 실험 대상으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귀환을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고 또 예의를 갖춰서 예방을 하게 될 텐데, 자, 이 자리에서 이재명과 문재인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미국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재명 문재인을 미국 재판장에 세운다는 것을 윤 대통령한테 가서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 이재명은 3월 26일에 선거법 2심 판결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것이 거의 100%가 아니라 100만 %죠. 자, 확실합니다. 때문에 당연하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또 법정 구속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제명까지 또 학문 검사를 받고 기는 자세를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번 대선에서 보전받았던 434억 원도 역시 다 토해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제명이가 대장동에 지금 숨겨놓은 돈이 뭐 조 단위로 있으니까 이깎아 뭐 434억 원 돈도 아니네요. 그냥 토해내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이재명과 문재인을 미국 법정에 세우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국제범죄단체, 국제테러단체로 지정을 해서 더불당의 모든 의원, 당직자, 보좌관, 비서관 등을 체포하고 또한 민주당의 모든 당원들을 북한과 같은 국제사회의 범죄단체, 테러단체 가담자로 인터폴에 수배령을 내리는 것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설명할 것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모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금융계좌 역시 모두 미국에서 동결시켜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페널티가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공산당이다 뭐 이런 데 속해 있는 당원 여러분들은 하루속히 민주당 당적을 버리는 것만이 본인의 재산도 지키고 자신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 방법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간다거나 재산이 다 제로, 빵원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민노총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안심할 수 있겠어요? 민노총 역시 북한과 연결된 국제범죄단체, 테러단체로 지정되겠죠. 이런 모든 사안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설명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현재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노총 회원 여러분들도 미국의 금융제재를 당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죠? 그렇죠. 빨리 하루속히 오늘 밤에라도 민노총을 탈퇴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지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지고 올 선물이 뭘까요? 그건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수급이 뭐야, 한자로? 그렇죠. 머리를 과거 전쟁터에서 적장의 목을 베서 머리털하고 눈 벌겋게 뜨고 있는 이런 이 두개골 쪽 부분을 들고 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가져다 줄 그 수급이 누구가 있을까요? 바로 중국 공산당의 우두머리 시진핑, 그리고 지금 예수회의 우두머리라고 해서 로마 교황의 목, 그들의 머리가 되겠지. 이 두 사람의 수급을 들고 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거 피가 절절 흐를 텐데 그거 피 흘리는 채로 갖고 거냐. 비유하자라면 그렇다는 얘기죠. 비유하자면 양진영의 괴수들, 로마 교황청의 교황과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수괴 시진핑을 제거해서 그들을 몰락시킨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 내에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불법으로 납치 감금을 하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청이 있죠.
얘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과 북한 대남 공작기관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이들인데,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 민주당 아이들이 거짓으로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고 나서 또 한 짓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라는 걸 만들었죠. 자, 이런 것을 지금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국정원 역사상 최악의 요원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벌레만도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 하는데, 그게 바로 홍장훈이라는 놈이에요. 근데 이 홍장훈이가 위증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다고. 여기다가 지금 박선원이라는 자식과 함께 김병주란 이 두 자식이 지금 위증교사 등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붙이는 지금 내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당연히 지금 대통령을 무슨 내란의 수계다 어쩌다 하면서 이렇게 작전을 펼쳐왔던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혹은 김병기 이런 아이들 등등은 앞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될 거예요.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런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공수처 그리고 이 지금 서부지법의 이 김일성 우리법 판사들의 비밀 공작에 의거하여 지금 불법적으로 납치가 되고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태를 일으킨 배후 세력은 바로 중국 공산당과 로마 바티칸의 예수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부지법 복도에 걸려있는 해괴망측한 그림들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부엉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부엉이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일루미나티를 상징하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 추기경에 복장을 하고서 머리는 염소 대가리를 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 바로 바호메트죠. 그 바호메트가 저울을 들고 있는 여인을 뒤에서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김일성 우리법 연구회가 아주 가장 많은 암약하고 있는 서부지법이 이미 로마 바티칸의 예수회에 의해서 장악되었다는 것을 지금 직간접적으로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중국인들이 대거 출몰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국 경찰 복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전혀 못 알아먹는 이런 명찰도 달고 있지 않은 이런 중국인으로 보여지는 아이들이 지금 경찰들 물속에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시나리오를 써준다고 하는 헌법연구관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들의 학경력, 양력은 제대로 단 한 번도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일까요? 아니면 중국인일까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인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자고 하는 이 내란과 이 민주당이 주도했던 이 내란 음모 사건에는 중국 공산당과 예수회, 바티칸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중국 공산당의 수괴인 시진핑을 지금 제거하는 중이고, 아마 오늘 밤쯤 제거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도 방금 전에 지금 X에서 봤는데 떠나신 것 같아요. 제거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빙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또 WEF로 표현되는 여러가지 기득권층, 또 뭐 워싱턴 딥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지금 제거하는 하나의 과정이 지금 성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진핑이 실각했고 장여샤, 중국 군부의 장우협이라는 상장이 지금 실질적인 권한을 잡았다라는 얘기도 벌써 언제부터 나옵니다. 근데 혹시 알아요?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비행기 추락사고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과거 모태똥을 배신하고 떠나가던 린표,
인표, 린벼 역시 비행기 사고로 제거됐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교황청의 교황도 갑자기 쓰러졌어요. 죽을 때가 아직 됐나요?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방금 전에 저도 X를 보니까 교황께서 무슨 일을 당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교황이나 시진핑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예수회라든지 중국 공산당, 또 로스차일드 집안, 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연결고리가 이제 하나씩 부서지고 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한국에서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받는 민주노총 혹은 더불어민주당, 또 뭐 이런 애들과 같이 놀아난 국회의원들, 뭐 당원들까지 저는 앞으로 뭐가 될까요? 예, 체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체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큰 집에 가서 수련 생활하면서 콩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그래서 중화권 지역의 전문 매체라고 해서 에포크 타임즈가 있어요. 이 에포크 타임즈에서 시진핑이 실각했다는 소리를 기사를 통해서 지금 알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포크 타임즈에서 기사가 실린다는 얘기는요, 시진핑이 실제 실각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실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에포크 타임즈는 전 세계 32개국에서 지금 발행이 되고 있고 2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언어로 지금 표달되고 있는 아주 국제적인 신문이죠. 자, 그러니까 특히나 중화권 국가에서 중국어로 기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에포크 타임즈를 갖다 즐겨 봅니다. 왜? 우리 언론이 보도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포크 타임즈에서 시진핑이 실각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헤드라인으로 뽑았다고 할 경우에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군벌들 사이에서 서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또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을 펼치다가 결국엔 서로가 공도 동망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여론 공작을 통해서 적성국의 혼란을 부추기고 내전을 일으키는 수법,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CIA의 특장 중의 특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미 중국 내에서는 2,000개 이상의 은행이 문을 닫고 부도를 냈습니다. 군인, 경찰, 의사,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도 급여가 안 나오거나 절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사태가 지금 2년째 지속이 되어지고 있는데, 자,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해서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의 중국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어진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누구다?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각종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병원과 화장장이 미어터지고 더 이상 화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사람을 시체를 태우는 이런 화장을 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3년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한 인구가 4억 명 가까이가 지금 없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또 다른 이 역병이 창궐함에 따라서 또 중국 대륙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 각처에서는 공산당 당원들이 성난 일반 군중들에게, 대중들에게 얻어맞아 죽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핵시설, 그리고 에너지 시설, 뭐 정유소겠죠, 이런 데에 대한 폭파를 승인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이스라엘의 전폭기들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에너지시설, 정유시설들을 폭파해 버리겠죠. 그러면 이란이 생산한 에너지의 90%는 누가 가져갑니까? 중국이 가져갑니다. 그 중국은 이란산 에너지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치명적이죠. 수억 명의 사람들이 고육과 고물과 식량 부족, 기온 부족 등으로 인해서 지금 수억 명이 아마 죽어나가 자빠지게 될 겁니다. 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난방이 안 됩니다. 따라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뭐 이렇게 비참하게 중국의 국민들이 죽어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조짐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중국군의 보급 창고를 지금 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군시설물에 대한 약탈 사태가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결국 뭡니까? 망국의 확실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모든 선박들에 대해서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2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해요. 아주 잘한 결정이네요. 이외에도 앞으로 모든 중국 조선소에 일본이나 독일이나 한국에서 선박용 엔진 또 선박 부품 수출을 할 수 없게끔 아마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즉 중국 선원을 태운 선박은 미국 입항을 할 경우에 한 10에서 20억 원 정도의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통과할 수 있고 입항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곧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년 이내에 모든 중국의 상선 회사라든가 조선소는 파산하게 되겠죠. 그들이 파산하게 되면서 중국은 자동적으로 셀프 해상 봉쇄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 해군은 점차 수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동률이 점점 떨어져서 결국에는 중국 해군도 붕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죠. 이런 엄청난 폭우가 내릴 경우 이미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중국의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댐이나 저수지가 무너져 버리고 엄청난 사람이 물에 빠져주고 이렇게 극심한 피해가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하는 이런 사태로 해서 또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수억 명이 죽는 사태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 안에서 모든 기업들이 줄도산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랜 세월 이전에 1000년 전에 보았던 안록산의 난, 황소의 난, 황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 이와 같은 난동들이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그대로 우리가 다시 재현해서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삼국지연의에서 출몰했던 조조, 유비, 관우, 장비 등등이 나타나는 삼국지의 실사판을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게 된 날이 곧 도래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10% 인상하였죠. 그리고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철강, 조선 등 그나마 살아남아있던 산업들조차 모두 말려 죽이는 작업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 시진핑은 실각해서 힘이 없다 그러죠. 자, 그런데 그 힘도 없는 시진핑을 찾아간 우매한 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우원식입니다. 이런 죽어가는 시진핑을 만나러 가서 조공을 바치고 아련했던 우원식. 지금 우원식도 뭐 금융제재가 들어가지 않겠나 보여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뇌연모기, 조그만 드론 모기도 조심해야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모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요, 모기가 날아다닙니다. 만약에 제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 모기가 와서 저의 인체 식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제 신체에 들어가요. 제일 들어가시는 데가 귓구멍이에요. 뭐 아니면 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말하고 있을 때 입으로 해서 들어가 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서 터지면서 뇌출혈이다, 뇌정지다, 뭐 심장마비다, 심정지다 이러면서 이제 죽어나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또 예외가 아니겠죠. 자, 지금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 텐센트, 통신이라 그러죠. 그 텐센트가 투자한 JTBC, 그리고 다음 카카오, 그런 회사들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도산에서 망하게 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2번이나 왔는데 윤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절을 해서 안 만나고 갔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분기탱천하는 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공식으로 몇 번 왔다 갔을까요? 비공식으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 비밀리에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사실은 지금 만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적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아마 쌩까고 안 만났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주니어가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간 겁니다. 뭐다? 아버지를 돕고 있는 여러 군데의 기원장들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난 7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이죠.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에서 지금 공동의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 제3국에도 이 부정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조사를 하고 갔어요.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초에 외교장관 국방장관을 미국에 보내서 2+2 회담을 했죠. 그리고 합의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2024년 11월 1일에 발표된 제6차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공동성명서가 되겠습니다. 공동성명서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공동성명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경을 쓰고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 적용하는 범주와 그 대상이 훨씬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사일을 쏜다든지 전차가 침략을 해온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형태의 무슨 미사일 대포를 쏘고 이런 행동과 상호 주고받는 일이 있어야만 이게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지금은요 그런 거 없이도 인터넷상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 전파 탐지하는 거, 소위 말하는 중국 아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뭡니까? 초안전이라고 있죠. 네? 초안전, 한계를 극복하는 전쟁.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간첩들을 내보내죠. 네? 간첩들을 내보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목표로 한, 즉 중국 공산당이 목표로 하는 그 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온갖 짓의 비밀 공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한 이래로 우리는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손님 맞이를 했는데 중국 애들은 대문을 활짝 열고 친절하게 손님 맞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자산을 훔쳐가고 우리나라 영토 내에 중국의 온갖 오물을 뿌려대면서 정치계, 문화계, 교육계, 학계, 공무원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치밀하고도 아주 포괄적인 그런 저인망측의 천망을 구축하고 간첩 활동을 하고 첩보를 수집하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 손에 의해서 거의 99%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상황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거기다가 이런 정치적인 투쟁까지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전쟁으로 비유하면은 낙동강 전선도 뚫리고 지금 부산 하나 남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거의 99%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2024년 11월 1일에 발표된 제6차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공동성명서에서 보면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3항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새롭게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잠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양측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이 되며 특정한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3조의 목적에 따른 무력 공격을 해당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우주 내에서의 공격이 동맹의 안보에 명확한 도전이 되며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공격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주 안에서 한국과 미국이 받는 모든 종류의 공격, 여론 조작, 부정선거, 각종 하이브리드 전쟁 또한 무력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성명서를 보면요, 이미 한반도에선 전쟁이 선포된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총탄이 날아다니지 않고 대포탄이 날아다니지 않으니까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미 작년도 11월 1일 날 한미양국은 전쟁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을 왜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문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각종 서류 및 발언 등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의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조작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차례 언급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라는 건 이제 외세들을 얘기하는, 즉 중국의 공산당 세력을 말하는데,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등과 연계하여 국가를 뭐하기 위해서? 전복하기 위해서 합심, 협력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건 정상이 아닌 것이죠. 자, 이것은 미국 측에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3조에 따라서 한국이 현재 중국 및 북한과 연결된 테러 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노총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시 상태라고 이미 전시를 선포한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했음을 이미 작년도에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검찰이에요. 검찰총장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만드는 공수처,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우리법 연구회 소속의 공수처장, 그리고 서부지법 판사, 이와 같은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현재 불법적으로 납치가 되고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의 지령을 받고 있는 김일성 우리법 연구회 소속의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제대로 된 방어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탄압받는 모습을 지금 전 세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다 드러났죠. 미국의 범죄 조직인 USAID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A웹이 연결이 되어서 전 세계에 부정선거를 획책해왔고, 그 부정선거를 이루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된 전자개표기, 전자투표기 등을 수출했다는 것도 이번에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A웹 고문단 회의에서 조중동 언론사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사와 여당과 야당의 중진 정치인들이 참여했던 것도 다 드러났고, 정부의 고위직 관리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회에 지방법원 판사들이 임명이 되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부정선거가 발생하더라도 판사들이 자기 자신이 선관위 위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게 되죠. 따라서 이 때문에도 부정선거를 덮었다는 사실이 모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민주당, USAID, 한국의 중앙선관위, 그리고 A웹, 헌법재판소, 대법원, 또 우리법연구회, 조중동 및 각종 언론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 모두가 부정선거의 공범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들의 뒤에 누가 있다? 바로 북한 괴뢰와 중국 공산당, 그리고 로마 바티칸 예수회가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미끼가 되어 감옥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국민들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도록 아주 친절하게 배려를 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 하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도 사실 뒤로는 고든창 변호사라든가 타라오 박사 같은 친한파이면서도 트럼프의 중요한 애국주의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번에 있었던
워싱턴에 있었던 CPEC 행사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공산주의자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스파이로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했죠. 그리고 이들이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공작을 해왔다고 전 세계에 영어로 전파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권영세, 권성동 등과 같은 중국 측 간첩으로 의심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북한, 중국, 로마 바티칸 예수회의 동맹국인 한국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라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각종의 공작에 의거해서 축출이 되어졌어요.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자기들 스스로 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내전으로 해서 4분 5일이 되면 북쪽의 김정은이라는 아이도 곧 제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빠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로스차일드 집안, 또 예수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와 같은 세력들에 의해서 오염되어 버렸던 유럽은 국방비를 대폭 올려야만 하게 됐습니다. 경제가 이제 곧 파탄이 날 거예요. 자, 현재도 유럽은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 발전이라는 겁니다. 바로 풍력, 태양광 같은 이런 에너지 비율을 높여서 한다는데 결국엔 실패를 했죠. 원자력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일이다, 프랑스다 이런 데서는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빵을 못 구워 먹는답니다. 빵값도 2배로 올랐고 전기료는 3배로 올랐답니다. 자, 이제 모든 산업이 붕괴되고 있죠. 국방비를 GDP 대비 5%가량 인상하게 되면 파산한다는 건 뭐 자명한 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750조 어치의 광물을 지금 갖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겠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미국 식민지화 작업이 지금 착수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로스차일드 집안과 예수회가 장악한 나라로서 젤렌스키라고 하는 희대의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앞장 세우고 꼭두가시로 세워놓고 그들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부를 훔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수없이 죽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자극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내에 생물학 연기소, 생물학 무기 연구소를 지어놓고 러시아를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멈추려고 하니까 미국의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서는 또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을 또 부추겨서 유럽이 나서서 전쟁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서 각종 금융 제재를 해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돈이 생기자 이란에서는 중국산 무기를 구매해서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이런 테러 단체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게끔 했던 것이죠. 자, 그러는 사이 미국의 항모전단은 대서양연안, 메디테리언 앞바다, 즉 가자지구 앞바다에서 철수를 하고 또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중국,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이 한몸이 되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도록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의 영토로 삼고 지중해 휴양도시로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핵시설을 폭격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란의 에너지가 차단이 되죠. 그럼 중국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물가 폭등으로 모든 산업이 붕괴가 되고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이렇게 저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사실상의 내전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북한, 중국,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미국 민주당으로 이어지는 악의 축, 악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미국의 민주당과 연결된 USAID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약 10만 명 정도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두 유럽의 예수회와 연결되어 있는 딥스테이트의 하수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연한 사필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은 방사능 공격을 받았는지 무슨 전자파 EMP탄을 맞았는지 몰라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봤는데 X에 뭐가 떴는데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조만간에 pass away, 하늘나라 가겠죠. 자, 그러면 유럽의 예수회, 로마 바티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가 또한 세력이 대폭 약화되고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일을 겪게 되면 로마 바티칸 예수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탈리아로 흡수, 합병이 되겠죠. 일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등을 거치면서 유럽의 로스차일드가에서 전쟁 자금을 전부 조달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실상 로스차일드가에 의해서 점거된, 장악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1년에 10회 이상의 폭우, 홍수, 지진, 폭설 등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GDP의 약 절반가량을 재난복구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가 갖춰야 될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세월 미국을 위협했던 중국, 일본, 유럽, 이란, 북한 이 모두가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트럼프의 행정부가 시작한 지 3개월도 되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하게 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 이미 작년에 전시를 선포를 했죠. 그리고 전시작전권이 이미 미군에게 이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면서 경찰, 검찰, 법원, 국회, 민노총 등에 소속된 중국과 북한의 간첩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게 되고 군사법원에서 1심 처리를 하면서 모두 사형 처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북한 지역에 노동교화소들이 많은데요. 현재 북쪽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비우고 그 안에 모두 남쪽의 간첩들을 수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이 김정은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생물학적으로도 제거해서 북한을 흡수, 합병하는 등 많은 일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2년 안에 남북한이 만약에 지금 합병이 되고 중국과 일본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제2의 관계토대원 아니면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과정에서 국회 측 변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악당이라고 아주 폄하하는 욕을 했어요. 봤더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합친 게 바로 윤석열이다 이렇게 욕을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캡틴 아메리카, 슈퍼맨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일 전국에서 개최되는 3.1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국민들의 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